네, 19페이지 13번 해보겠습니다. 이중매매 한번 정리합시다.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한테 매도 대금 수령했다.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 권유,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등기 격려했다. 적극이란 말이죠. 적극 가담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갑하고 을이 있고요. 갑이 병한테 했다는 얘기죠. 자, 1번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뭐죠? 무효이다. 병이 뭐였기 때문에 네, 적극 가담이 나오면 무효. 근데 만약에 알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병이 뭐 못지않고 알았다 할지라도 유효합니다. 적극 가담 나올 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질문, 을은 갑에 대해서 수익권 이전 채무 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다? 청구할 수도 있다. 자, 만약에 이걸 무슨 문제를 끌고 가게 되면 여기 청구 안 한다면, 말소 안 한다면 을은 갑한테 무슨 문제? 채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왜? 이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산권 문제니까 갑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을은 무슨 자? 채권자. 그럼 채무자한테 뭐가 있으므로? 잘못이 있으니까. 자, 무슨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채무 불이행 문제 삼아서. 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이행지체일까요? 불능일까요? 네? 이제 가져간다면 이행불능이에요. 뭐가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무슨 불능? 이행불능 3개 들어가죠? 이행지체면 여긴 최고가 필요하고요. 이쪽은 최고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 들어가서 계약을 뭐하고? 법정 해제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돈 돌려받고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번째,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을은 병한테 직접 안 되고 어떻게? 갑을 뭐 해서? 대위. 4번째, 을은 소유권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갑병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을은 무슨 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서만 쓰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니, 통적, 허위 쓰시고 이중면 쓰지 마세요. 5번째,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뭐한 사람? 전득한 정.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무효는 무슨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 뭐예요? 무효.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건너갔을 때 절대적 무효를 적용하는 것이지, 또 병이 매매했는데 여기 뭐 묻지 않고 선은 묻지 않고 취득 못한다 하면 안 돼요. 묻는 태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병이 뭐 했을 때 적극 가담할 때만 뭐고, 병은 뭐 관계없이 뭐하다? 유효.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적극 가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어디 또 있어요? 적극 가담 3군데 있어. 이중 매매. 적극 가담 한 게 어디예요? 이중 매매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네? 적극 가담 취득 시효. 또 뭐가 있을까요? 적극 가담 명의 신탁. 3문제짜리죠.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무슨 신탁? 그럼 이중매매에서는 어떤 얘기일까? 이중매매에서는 갑이 2번째 팔았으니까 갑이 을한테 첫 번째 매매를 하고 2번째 매매를 했을 때, 그죠? 첫 번째 매매, 2번째 매매에서 병이 뭐 했을 때? 적극 가담.
유효, 무효? 무효. 그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가담이 아닐 때 유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병이 앓았다 할지라도 유효입니다. 앓았다. 그 뭐야? 아기도 뭐하다? 유효. 그러니까 뭐야? 병은 서낙 관계없이 유효. 무슨 말이 나와야지? 그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을 여기는 매매를 통한 뭐가 있고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거고요. 여기는 계약이 아니죠. 뭘 통해서? 점유를 통해서 몇 년 되면 20년 완성되면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건 계약의 등청이고 이거는 점유의 등청이죠. 등기 해달라고 요구했더니만 갑이 열받으니까 이중매매는 아니죠. 병한테 뭐 한 거예요? 판 거예요. 이렇게 열받으니까 먹고 튈라고. 이때 병이 무슨 가담했으면 적극 가담했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이 알고 샀어요? 취득해요? 못해요? 알고 샀다고 취득해요? 못해요?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할지라도 여기는 선이든 뭐든 악이든 뭐다 유효. 무슨 가담 나왔을 때만 여기 똑같이 형도 병이 뭐예요? 병이 뭐든 선이든 악이든 뭐다 유효. 이상하다. 절대적 무효인데 자꾸 이거 하지 말라고. 절대적 무효는 이 사람이 뭐야? 취득해지 못했을 때 건너간 정을 두고 한 얘기고. 그죠? 그럼 적극가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등기에 가면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 그러면 계약했으니까 이 계약은 몇 번이었으므로 4번이었으니까 못 넘겨주니까 어떡한다? 못 넘겨주니까 채무 불이행 들어가가지고 법정해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겠죠.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못했잖아. 그럼 얘한테 공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공격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여기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채무를 소멸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른 단어 써야 되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여기는 무슨 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고 이쪽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자, 명의신탁 이전령. 무슨 령? 이전령. 어떡합니까? 갑하고 을하고 무슨 신탁해서? 무슨 신탁? 명의신탁. 유효 무효? 네? 무효. 무슨 무효? 아니,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 적법성, 타당성.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있죠. 무슨 급여가 아니다. 근데 을이 또 팔아먹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했다고? 병이 무슨 가담하면 적극 가담하면 어떻게 돼요? 네, 유효 무효?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병이 모르고 샀어. 선이야. 유효 무효? 악이야.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수탁자 연결된 사람들은 몸 묻지 않고 그 원래 팔렛 했던 거예요. 근데 조문 만들어서 갖다 붙여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수탁자 등기가 무효 등기든 유효 등기든 건너간 제3자는 몸 묻지 않고 취득한다. 무효인데 이렇게 넘어왔을 때 병이 무슨 가담만 아니면 알았다 할때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령에서 여러분들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언 묻지 않고 취득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적극가담 세 군데 있는데 어디? 이중매매 세 문제짜리네. 이중매매는 붙였다 뗐다 나올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타당성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무슨 시효하고?
취득시하고 명의신탁은 뭐야? 시험에 꼭 나온다. 그럼 적극가담했을 때는 무효일 때 이 무효는 네? 적법성, 강행법규 무효이다. 맞다, 틀리다? 강행법규 무효이다. 타당성 무효라고. 어디 무효가 아니고 타당성 무효라고. 적극 가담 들어간 것들은 어디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이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 세 군데 기억하세요. 그래서 19페이지다가 제목 세 가지 쓰세요. 이중매매, 적극가담, 미중매매, 적극가담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 다음 뭐요? 적극가담 뭐요? 명의신탁. 네, 그래서 묶어서 연습하세요. 다음 21페이지 갑니다.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무슨 행위요? 폭리행위. 이전 판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이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뿐인데 시가 3분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갑이 무슨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공박. 그 다음 뭐죠? 경설. 그 다음 뭐죠? 무경험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을이 뭐 하는 걸까요? 겸허히 뭐 하는 걸까? 악용해야 돼요. 악용해서. 그죠? 악용해가지고 give and take. 뭐라고요? give and 뭐죠? take. 주고 받은 것이. 그럼 이 기부를 갖다가 책에서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급부. 준 것을 뭐라 한다? 급부. 받은 것을 반대급부. 반대급부. 자, 이것이 그냥 차이가 아니고 뭐다? 아주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을이. 이 토지가 한 9억이 되는데 9억인데 한 3억에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을이 뭐 취했다는 얘기일까요? 폭리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예, 폭리행위. 무슨 행위요? 자, 근데 여기 제목이 뭐죠 지금? 제목이 뭐죠? 정한 무슨 행위죠? 법률행위예요. 이 꼴은 뭐다? 폭리나 같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 들어가 봅시다. 1. 민법 104조 폭리행위는 민법 103조 사회질서 위반 법령이 뭐다? 예시. 맞고요. 2번. 급부와 반대급부와 현저한 뭐죠? 불공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궁박 경설 무경 인한 것이 아니면 104조 불공정한 법령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객관적 다 갖춰야 돼요. 세 번째, 궁박.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경제적 원인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죠. 이 궁박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마다 이 궁박을 경험해 볼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면 시험 보다가 멈춰야 돼요. 다 풀었어 문제가 없는데 71번까지 풀었어. 학개론하고 민법은 같이 들어가죠. 몇 분을 줍니까? 100분을 줍니다. 그럼 100분 풀다가 갑자기 90분 정도 되면 감독관이 뭐예요? 10분 남았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을 안 하면 또 혹시 뭐야?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답을 뭐 하겠다고 옮겼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통 감독 같으면 뭐 할까? 옮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가지고 답안지를 뭐 한다? 주세요. 아 주세요 하니까 줄까 안 줄까? 아 주세요 안 줘. 그러다가 뭐야? 답안지 쫙 찢어져.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럼 다시 답을 옮기라고 합니다. 옮겨질까요? 못 옮겨요. 그래서 10분 딱 남았으면 답을 옮겨야 돼. 무슨 상태가 있죠? 그게 궁박이에요. 경제적 궁박이야? 정신적 궁박이야? 답이 다 적혀 있을까요? 아니죠.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뭐야? 물음표 된 것들이 꽤나 있죠. 2번일까 3번일까 1번일까 5번일까 막 있을 거예요. 그거 옮기는데도 뭐야? 엄청난 갈등이 생기죠. 1번 할까 3번 할까 1번 할까 3번. 그래서 체킹은 1번 했는데 답은 3번을 씁니다. 그걸 우리가 경솔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요? 그것만 안 고쳤으면 합격했을 텐데. 작년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합격은 하는데 자기는 계산 문제가 자신이 없다. 그럼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할 때부터 뭐야? 나는 계산 문제 안 풀 거야. 다 포기할 거야. 그래서 그날의 행운에 따라서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 한 줄을 긁 거다. 그래서 한 줄을 걷는데 하나가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뭘 하면 그 옆에 걸로 옮겼으면 더 맞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야? 처음 고른 것이 뭐다? 정답이야. 답을 고치지 마세요. 왜 처음 고른 게 정답일까? 네? 답을 옮길 때는 혼수 상태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옮기다 보니까 1번을 갖다가 자꾸 3번이 의심되니까. 그럼 최초에 고른 것이 왜 정답이냐? 그때 제정신이었거든. 그래서 답을 옮기지 말는다. 아시세요? 또 무경은 뭘까요? 시험장에서. 무경은 뭘까요? 모르는 문제가 무경험이지 뭐. 모르는 문제가 무경험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장에서 궁박, 경설, 무경험 피해가는 법이 뭘까? 궁박, 경설, 무경험을 피하기만 하면 보통 합격합니다. 궁박, 경설은 하시죠. 경설은 했었죠. 궁박 피하는 방법은 문제를 봤잖아요. 네? 그럼 바로 답을 옮기면 어떨까?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보지 마시고 뭐 한다? 봤으면 바로 옮겨버려. 바로. 본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답을 헤맬 필요가 없죠. 1번, 3번 이렇게 1번하고 3번 둘 중 하나 체킹했다가 나중에 옮길 때 1번은 몇 번 고치지? 3번 뭐라고 했죠? 경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답을 옮기다가 갑자기 시험 감독관이 몇 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으면 계속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 답을 계속 뭐 했으니까? 옮겼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경험은 어떻게 표현하냐? 모르는 문제는 읽지 않는다. 모르는 문제가 한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10문제면 다행이게. 그러면 10문제 이상 나왔을 때 10문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문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목이 잘 안 떠올라. 뭐 안 떠올라요? 제목이 생각 안 나. 그럼 밑에 1, 2, 3, 4, 5번 있잖아요. 이거 전체 읽으면 안 돼, 전체. 이걸 다 읽지 않고 뭐 한다? 패스. 뭐 한다? 패스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패스를 만약에 10문제 하면 어떻게 될까? 한 15분은 남아. 몇 분? 모르는 문제 읽으면 시간만 계속 가고 답도 못 쓰고 시간만 다 낭비하죠. 그러면 모르는 문제를 뭐하고? 예? 10문제를 갖다가 읽고 쓰지도 못하고 시간만 다 잡아먹고 71번부터 80번까지는 읽지도 못하고 여기도 10문제. 예? 읽은 문제 여기도 10문제. 도대체 몇 문제를 찍는 거예요? 20문제를 찍어버린 거야. 근데 모르는 문제를 읽지 않고 했더라면 이 뒤에 10문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고 답 썼잖아요. 그 나중에 몇 문제?
10문제 찍으면 되잖아. 거기서 플러스 넷 마이너스 4개가 나올 거야. 시험은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지금 궁박경설 뭐가 있어요? 모르는 문제 읽어봐야 모르는 거 어떻게 해. 그럴 바면 1, 2, 3, 4, 5번을 뭐 하지 말고 읽지 말고 그냥 딱딱딱 패스해버려. 이렇게 몇 문제 정도는? 10문제. 그럼 그냥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돼. 그럼 뒤에 71번부터 몇 번까지? 그래도 읽을 수는 있잖아. 그럼 여한이 있어 없어? 떨어져도 여한이 없어.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근데 이것도 10개 찍었고 10개 찍었는데 여기서 많이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뭐 한다? 패스. 그게 뭐다? 무경험은 뭐로 대처한다? 패스해서 나중에 71번에서 80번까지 읽는다. 그것만 잘 묶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올라서 4개까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은 쉽죠. 시험장 가봐야 이게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 볼 때 한번 연습만 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그냥 순서로 다 읽잖아. 41분부터 끝까지 읽고 다 읽잖아. 경험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법 뭐 한다? 제목 싸움이 아시세요? 자,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아무런 뭐 관계없이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일방적인 급부하는 법률행위. 이게 뭘까요? 읽으면서 이게 증여가 생각나야 되겠죠. 증여.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죠. 증여는 통일한 말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잖아요. 기부, 테이크 차이가 있을 때 폭리 아닙니까? 기부, 테이크 차이가 있을 때 폭리죠. 증여는 뭐 밖에 없어? 기부면 테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안 된다? 폭리란 말씀 안 돼요. 다섯 번째, 피해자 궁박경설 무경험 사정을 알고 이를 뭐요? 이은 의사는 뭐요?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합니다. 상대방이 피해자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를 뭐요? 이용하는 악용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음 16번. 불공정 법률 설명 중 판례 입장을 볼 수 없는 것. 1번 지문은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그 무효인 법률가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자, 보세요. 그 가격 그대로 추인하면 안 되죠. 어차피 뭐예요? 폭리죠. 아까 9억짜리를 3억에 샀잖아요. 폭리 아니야. 그럼 보세요. 그 가격 그대로 뭐 하면 추인해서 유효가 돼봐야 폭리죠. 근데 추인 말고 이 전환이 된다는 판례가 만들어졌어요. 전환. 뭐라고요? 그러면 그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 3억을 9억으로 뭐야? 전환해서 하면 폭리가 아니야. 그래서 추인할 때 같이 묶을 말이 전환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는 그 가격 그대로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돼. 근데 전환해서 폭리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는 된다는 거? 추인은 안 돼도 뭐는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은 쓰지 마시고 그 16번 제목이 뭐예요? 거기 정한이란 말이 있어 없어? 네? 그거 오타야. 앞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어. 그러면 답 쓸 수 있어. 나올 때마다 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가격 그대로 추인해봐야 폭리죠. 안 돼. 근데 그 가격을 뭐야? 전환해서 폭리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고르게 하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는 안 된다. 추인하면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전환된다는 판례 있다는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라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단독행위도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갑이 남편이에요. 을이 부인이야. 갑이 지금 교도소 안에 있어. 근데 그 남편을 꺼내기 위해서 남편이 갖고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가정주부가 갑의 대리인 을로서 채권 포기를 합니다. 뭐 한다고? 채권 포기를 해야지 남편을 끊을 수 있다는 그 말에 그 채권을 포기해버린 거야. 아시세요? 채권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야. 무슨 행위? 그 나중에 남편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하게 포기했어요. 그래서 몇 주 들이대고 104조리 돼가지고 폭리다. 저쪽 채무자가 뭐한 거다? 폭리취한 거다. 그래서 무효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에 있어서도 뭐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거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 보충할게요. 법령행위가 현작의 공정성을 모았다고 해서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공박경설 무경험으로 이루는 것으로 거기 가로 묶으세요. 추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 법령에 적용돼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공박경설 무경험한 것을 뭐 해야 된다? 증명. 그러면 연습합시다. 밑에다가 추정 안 되면 써보세요. 추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입증. 밑에다가 5글자 맞히세요.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옆에다가 반대말. 그러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연습해 주세요.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뭐 한다? 스스로 입증. 그러니까 뭐 되면? 추정되면 뭐죠? 입증 면제. 그럼 뭐가 기억날까? 그러면 이렇게 보호막 들어가죠. 네? 입증 면제 받으니까. 그러면 누가 입증? 네? 뭐다? 문박 뭐요? 그대. 아시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게 뭐냐면 총칙에서 효력 요건 가지고 뭐 가지고요? 자, 효력 요건, 성립 요건 아닙니다.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어때요? 유효 주장, 무효 주장. 네? 이건 이제 무효 주장은 있습니다. 아셨어요? 효력 요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 주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백사조에서 갑하고 을이 있으면은 백사조 폭리에서 이쪽은 피해자, 을은 폭리자.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누가 무효를 주장합니까? 피해자가 주장할까요? 폭리자가 주장할까요? 그럼 피해자가 무효를 주장하겠죠. 그죠? 그죠? 그쵸? 그러면 피해자가 무효 주장하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증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피해자의 공박, 경설, 무경험이 추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의 뭐가? 궁박, 경설, 무경험이 추정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다음 108조 가보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통정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통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을이 등기돼 있으니까 싹 팔고 먹고 튀겠죠.
병 등기하겠죠? 먹고 튈 것이고 병은 모른다고 하겠죠. 네? 자, 을은 먹고 튀었으니까 이제 갑은 누구한테 와서? 병한테 왔어. 무효 주장할까? 유효 주장할까? 갑. 무효, 유효? 무효 주장하겠죠. 갑은 얘한테 병은 유효 주장하겠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한테 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 있었어요? 그럼 갑한테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병의 선의가 뭐가 된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뭐다? 같은 얘기. 효력 요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 주장한 자한테 있다. 그러면 백사주에서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이 뭐가 안 된다? 추정 안 된다는 얘기고 108조에서 서원혐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갑이 무효주장하지 병은 유효주장하겠죠. 그럼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는 갑한테 있다는 얘기는 병의 선의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래서 누가 입증? 같은 얘기한 거예요. 자, 16번 5번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네, 17번 체킹하시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폭리 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한 폭리자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인식만으로는 가져 안 되고 뭐예요? 악용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적극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식만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맞고. 디귿 대리인 법률 경우는 궁박은 누구 기준? 대리인 아니고 본인. 순서대로 해보세요. 궁박, 경설, 무경험. 본인 있고 대리인 있죠. 그럼 맨 앞에 건 누구 맞춘다? 본인. 궁박은 뭐다? 본인. 경설, 무경험은 뭐다? 대리. 디귿 틀렸고요.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이 뭐 되는 것이 아니다. 추정되지 않죠.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 궁박, 경설, 무경험이 뭐가 안 된다. 추정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네, 다음에 이제 우측 가셔가지고요. 21번 체킹하시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고아 한 재물에게 960만원 매도의사를 청약했다. 근데 청약선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속 원하는 의사는 960. 표시는 얼마? 690. 표시에 초점을 뒀죠.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만약에 960에 초점 두면 자연적 해석. 다음 24페이지요. 자, 23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두 문제는 잘 분석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 뭐다 이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5표시 무효가 나오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네? 5표시 무효. 비교되는 건 뭐고요? 네. 5표시 무효는 의사표시 착오랑 비교가 된다. 표시 무효는 영어로 한다면 이거겠죠. X, Y. X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요거고요. 착오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x도 2개고 y도 2개. 그러면 여기다 초점을 둘까 y에다 초점을 둘까? 표시가 아니고 의사. 그래서 이게 무슨 해석이라고 이걸? 네, 자연적 해석이라고 표현을 써주고, 이건 x도 하나인데 y가 3개니까 여기 의사와 표시 중에서 어디다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표시점을 넣어서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 착오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는? 오표시무에서는 y는 불성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착오 쓸 수가 없고, 엑스토지는 퍼펙트이기 때문에 착오 취소란 말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규범적 해석에서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무슨 해석에서? 자연적 해석에서는 무슨 문제 없다는 거, 의사표시 착오 문제 없다는 기억하세요. 열심히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갑니다. 네. 25번에서 5번 체킹하시고,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가 당사자의 진정 의사를 상대방의 안경으로 했죠. 안경 반대말은 뭐죠? 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거기 표시 행위로부터 뭐예요? 추단되는 효과 의사. 한 묶음이죠. 그걸 표시상 효과 의사라고 그래요. 표시상 효과 의사. 자, 볼게요. 여기요. 갑이 마음속에 원하는 의사가 있을까 없을까? 네, 원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를 바깥으로 뭐 하는 거죠? 네,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의사를 바깥으로 뭐 한다? 표시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갖다가 표현한 말이 뭐냐면, 말을 좀 깊게 한 것이 뭐냐면, 마음속에 있으니까 뭐라 그러죠? 내심적, 이렇게 말을 늘렸습니다. 무슨 의사?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 법률 효과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하면 상대방은 이 무슨 행위로부터, 네? 표시 행위로부터 을은 뭡니까? 추측해요. 을이 추측하고 있는 무슨 의사가 있을까? 효과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을은 무슨 행위로부터? 갑의 표시 행위로부터 을이 저 갑이 어떤 효과 의사가 추측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표현한 말이 뭐다? 뭐라 한다? 표시상 무슨 의사? 효과 의사. 거기 나왔죠. 표시 행위로부터 뭐예요? 추단되는 효과 의사. 그럼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을. 그러면 갑이 원했던 실제 내심적 효과 의사와 을이 추측하는 표시상 효과 의사가 같으면 좋은데, 만약에 뭐하면 다르다. 그럼 누굴 보아야 돼요? 당연히 을을 보아야 되겠지. 누구 만나는 거예요? 을을 보아야 돼. 근데 을이 이 사람 내심적 효과 의사를 알이 뭐야? 알았다. 할 때 이 중간에, 이 알 중간에 쓰는 용어가, 선택해 보세요. 이게 또 는일까, 또 한일까 하는 얘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뭘까?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달까? 알았다 또한 알 수 있었달까? 어느 거예요? 또한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뭐라고? 알 또는 알이. 아시겠습니까? 즉, 이 사람이 둘 중 하나야. 알았다. 몰랐다 할지라도 뭐요?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을이 만약에 알 또는 알이라면 어떻게 돼요? 알 또는 알이라면 이게 아니죠. 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내심적 여기다 초점을 둬야 되겠지. 되겠어요? 그럼 뭐 있어요? 질문이요. 안경으로 써요.
상대방의 아는 경우성이 첫 번째 알이지. 뭐요? 알았다. 그럼 이 사람의 내심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 초점 두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내심적 효과사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두려면 안 경우를 갖다가 물으면 돼요.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개념 깊이세요. 그럼 아까 있죠. 방금 했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이 말을 좀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방법이 뭐다? 여기 뭐예요? 표시상 효과 의사에 초점을 두는 게 뭐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시상 효과 의사가 하면 안 되죠. 앞에 걸 고치든지 아니면 뭐예요?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줄씩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의 반대말은 뭐다? 표시상 무슨 의사? 효과 의사. 자꾸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심적 무슨 의사? 효과 의사. 이렇게 포장하고 또 이 표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시상 무슨 의사? 효과 의사. 요즘 중학생들도 화장한다면서요? 안 해도 예쁠 텐데 화장하죠. 안 하면 친구들끼리 못 당할까 봐.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럼 자꾸 화장하면 자꾸 화장이 늘어 안 늘어? 그럼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원래대로 그냥 의사하고 그냥 표시면 될 것 같다가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자꾸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포장하는 거는 자꾸 내심적 효과와 표시상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내심적 효과에 초점을 두면 무슨 해석이고 여기에 초점을 두면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죠? 그럼 보통 원칙은 뭐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원칙은 뭐예요? 거래 안전을 위한다면 규범적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자가 이 사람의 마음 속을 뭐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면 내심적 효과가 간다는 얘기예요. 자, 27번 가보겠습니다. 27번 사실인 관습. 자, 이 사실인 관습은 이 해석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요? 그 105조 밑에 106조가 나와요. 105조는 임의 규정이고 106조는 사실인 관습이야. 105조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106조는 사실인 관습. 해놓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다음 중 해석 기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나오거든요. 처음 첫 번째가 뭐냐면 원했던 목적대로 갑니다. 뭐요? 당해왔던 목적 가지고 해결해보고 이게 목적 가지고 안 되면 관행 가지고 사실인 관습 가지고 뭐 가지고? 이건 관행입니다. 뭐라고요? 불문율.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이제 임의 규정 들어가요. 무슨 규정이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가 않을 때 그래서 임의 규정이 있고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뭐 한다? 신의치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글자씩 따라 읽으면 절대 안 까먹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 이 중간에 여기 갈 때 순서가 있어요. 여기. 네.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의사가 뭐 하지 않았을 때? 자, 예를 들게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무슨 대차요? 다른 건 다 약정했는데 차임 지급 시기 가지고 뭐 가지고요? 약정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633조 네, 이
차임 지급 시기 규정이 있어요. 차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이건 임의 규정이거든요. 무슨 규정이요? 그래서 당사자 의사가 혹시 명확하지 않을 때 여기다 갖다 놓은 게 뭐냐면 차임은 말에 지급하도록 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급한다요? 말. 그러니까 선급의 원칙이 아니고 뭐다? 후급. 말에 지급하도록 있어요. 주문. 이게 만약에 강행 규정이면 어떻게 돼요? 차임은 매월 말 지급해야 한다라고 그걸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고 본다면 전국의 모든 임차인들은 반드시 차임을 언제 내야 돼? 말에 내야 돼. 근데 꼭 강행 규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어떤 사람은 5일 내는 사람도 있고 10일 내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리 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무슨 규정은? 근데 조문을 이렇게 했는데 이 상가는 희한하게도 다른 데는 모르는데 이 상가는 보통 5일로 내더라. 며칠 낸다? 15일 할게. 15일 이렇게. 그러면 이 상가의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상가의 관행은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그러면 차임 지급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당사자 의사가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어느 게 맞다 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인 관습이 무엇보다도 더 먼저 적용하는 것이 관행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도 더 먼저 해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이 기간 약정할까 안 할까? 차임 지급을. 당사끼리 이렇게 정했어요. 야, 우리는 5일이다. 며칠이다? 5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명확하면 뭐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도 먼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 의사가 뭐 하지 않았을 때 명확하지 않았을 때 하는 얘기고 당사 의사가 만약에 명확하면 뭐도 배제할 수 있고 임의 규정도 배제할 수 있고 모두. 네, 그래서 거기 27번에 4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 뭐로? 특약으로 사실인 관습을 배제할 수 없다. 있죠? 당사자 의사가 뭐하면? 명확하면 뭐도 필요 없고 임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 관습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뭐가 먼저다? 사실인 관습이 뭐보다도 임의 규정보다도 더 먼저라는 것. 자, 해석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28페이지 가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이 무슨 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 존재는 효력 요건이다. 맞습니까? 의사표시 존재는 효력 요건이다. 아니죠. 무슨 요건? 성립 요건입니다. 자,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의사표시가 요소로 하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가 있어서 뭐가 생긴다? 권리 변동이 생긴다. 네?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다. 법률 행위는 법률 어디에 해당한다? 요건에 해당한다. 의사표시는
법률 뭐죠? 사실. 청약은 의사표시죠. 그럼 청약은 의사표시는 뭐예요? 사실.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다? 효과가 아니다. 이제 점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의사표시. 위. 의사표시는 뭐도 아니고, 효과도 아니고, 요건도 아니고, 뭐다? 법률 사실. 됐어요? 그러면 의사표시 딱 보는 순간 반쪽이면 어떻게 돼요? 의사를 바깥으로 뭐 하는 거? 표시하는 거. 그게 의사표시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게 뭐예요? 마음속 내심적 효과 의사와 뭐하고? 표시. 아까 뭐랬죠? 표시상 효과 의사. 말을 자꾸 느려버리는 거야. 자꾸 포장하는 거야. 이게 일치하는 게 가장 좋죠. 반대말은 뭐예요? 네, 의사와 표시가 뭐 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죠. 다음, 불일치를 이제부터 알고 하는 것. 뭐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둘 중 하나죠.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하면 뻥. 세 글자 거짓말. 네 글자 허위 표시를 하죠. 자,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착오죠. 네, 착오 의사표시 옆에 뭐가 있어요? 아니. 오표시 무해. 항상 같이 묶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허위 표시. 거짓말 하는 것을 혼자 하는 경우가 뭐예요? 단독 허위 표시. 짜고 하는 게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단독 허위 표시란 설명하세요. 단독 허위 표시란, 자, 여러분들은 다 사랑스럽게 다 한 번씩 터치를 해줘야 돼. 다 한 번씩. 한 번씩 터치를 안 해주면 삐져. 단독 허위 표시란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인데, 불일치를 그쪽이 삐진다니까. 모르고 하는 착오 아니고 알고 하는 허위 표시인데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명확해져요. 그럼 통정은 뭐죠?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인데 모르고 하는 착오 아니고 알고 하는 허위 표시인데 혼자 한 게 아니고 짜고 했어요.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단독 허위 표시를 법전에서는 뭐라고 하죠? 법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진이 아닌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러면 짜고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했으니까 이 단독 허위 표시는, 자, 진이 아닌 증여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그죠? 상대방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 뭐로 가요? 원칙 유효로 갑니다. 근데 언제 무효가 되죠? 네, 알 또는 알 또는 알. 그 첫 번째 알았다를 갖다가 고친 말이 한자로 악이라 합니다. 아시세요? 알 또는 뭐예요? 알. 두 번째 알은 알 수 있었다. 그걸 유과실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그러면 알 또는 알이 해당이 안 되려면 다 뒤집어야 돼. 어떻게 뒤집어야 돼요? 다 뒤집어야 돼. 어떻게? 을은 뭐로 가야 되고, 선이 또 뭐로 갑니까? 무과실. 또한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선이 뭐예요? 또한 뭐예요? 무과실일 때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이때 을이 양다리 거치는 경우도 있지. 어떻게? 을이 선이인데 유과시 걸렸어. 양다리 거쳤어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 그럼 왜 무효일까? 네? 이 또는
그래서 물어봤잖아. 알 또한 알이 아니고 뭐예요? 알 또는 알. 여기 해당이 안 될지라도 여기 걸렸죠. 그럼 뭐로 가야 돼? 이거는 무효. 107조는 이 분석을 하셔야 돼. 다음, 이 무효 타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무효 타고 들어온 병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병이 선이 하고 뭐 있다? 악일 때 누구는 보호를 받고 악인은 보호를 못 받죠. 그러면 이 무효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 무효가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왜 상대적 무효예요? 의사표시 영역이니까. 근데 또 유효 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병, 뭐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죠. 악이 보호 받을까요? 이유는 방패. 앞살에 뭐하면 그대로 묻어가기. 방패. 됐습니까? 이게 몇 조 분석한 거예요? 107조 분석한 겁니다. 자, 혼장이 아니고 짜고 한 경우 있죠. 짜고 할 때는 이건 이유가 없죠. 둘이 짰으니까 을이 갑의 허위 표시를 알아야 몰라요. 뭐로 갑니까? 이유가 없어. 이건 무조건 뭐예요? 무효일 수밖에 없죠. 짰기 때문에. 을보호, 갑보호. 네? 무효라는 것은 을을 보호하는 거예요? 갑을 보호하는 거예요? 갑보하지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에요? 을이요? 갑. 갑은 을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니 물어보면 멈칫멈칫 하지 마시고 생각해봐. 갑은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저는 먼저 미리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질문하지 야박하게 막 질문하지 않아요. 등기 돼 있어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럼 갑 무슨 자니까? 소유자니까 뭐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하거나 말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을이 뭡니까? 이걸 또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한테. 그러니까 못 타고 들어왔어요. 이게. 무효인데 타고 들어온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이 뭐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보호받아요? 왜 선임만 보호받아요? 의사표시 영역은 무효. 그러니까 허위표시는 뭐예요? 짰으니까 무효. 이건 짠 게 아니고 혼자 한 거니까 유효, 무효.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갑의 의사표시 중 첩점이 표시 행위를 초점한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을. 표시상 효과 의사에 초점을 뒀다가 얘가 갑의 이 진위를 뭐예요? 알았다 또는 아시다면 뭐예요? 무효로 해가지고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갑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 107조, 108조. 두 가지 꼭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자, 28페이지 1번 들어갑니다. 1. 비진입 표시, 단독 허위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 뭐다? 원칙.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 비진입 표시는 원칙 무효다. 이렇게 나온다고. 틀렸죠? 원칙 뭐예요? 유효. 또 비진입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왔어 작년에. 안 되죠? 그러면 거기 비진입 표시하게 되면 딱 원을 그리면 어디일까? 생각해 보세요. 비진입 표시에다가 원칙 몇 번 갔다가 4번 갔다가 2번 가는 거죠. 처음부터 2번 갔다 4번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뭐고? 유효. 예외 뭐다? 무효. 두 번째,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될 수 있다.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형식, 현명, 실질, 자신. 그게 대리권 남용이야. 형식 뭐였다고요? 현명. 근데 실질은 뭐다? 자신. 현식 현명했다는 것은 뭐죠? 대리인, 갑의 대리인을 해서 계약했다. 근데 실질은 누구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본인 이익 도모하지 않고 자신 이익 도모하는 게 바로 뭐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을 짧게 써드린 거예요. 대리권 남용이 뭐라고요? 형식적으로는 뭐 했는데 현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은 뭐라고? 자신 이익을 도모한다는 얘기죠. 그럼 현명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칙, 유효. 원칙 유효죠. 근데 언제 무효가 될까? 이 실질 자신이 있죠. 네? 상대방께서, 대리인께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이 사실을 알. 이걸 상대방은 뭐 했다면 알 또는 뭐요? 알. 그때는 뭐가 될 것이다? 무효가 될 것이다. 아셨어요? 그러면 알 또는 알의 최초의 조문이 어느 거예요? 107조 1항 단서. 알 또는 알의 첫 번째 조문이 뭐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 조문을 뭐 하자? 유추 적용하자. 그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 X. 세 번째,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 퇴직 의사표시는 무슨 표시가 아니다?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한 거니까 뭐야? 비진의 표시가 아니겠죠? 네 번째,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일을 비진의 표시 당시 뭐 한 경우? 안 경우. 통정회피 같이 뭐다? 무효. 다섯 번째,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뭐 했어요? 서명 날했습니다.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뭐 했다 하더라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권 반환 채무를 진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정리할게요. 대출 나왔을 때, 뭐 나왔을 때? 대출 나오면 그 핵심 용어가 있죠. 이 단어를 꼭 찾으셔야 돼요. 양해. 판례. 양해가 없으면, 아셨습니까? 네. 107조 무효. 이거 틀린 지문이고, 108조 무효.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일일까요?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사인한 자가 무조건 책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단어가 없으면.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양해란 단어를 만약에 찾았다. 그때는 108조 무효라는 거. 뭐라는 거예요? 그 뭐 한 자는? 무효라는 것은 사인한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 있다 없다? 책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5번 판례가 뭐냐면, 자, 갑이라는 학교 법인이 있었다. 법인이 이 을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 초과야, 초과. 더 이상 뭐 받을 수 없다? 대출 못 받아. 그러면 을은행에서는 저 법인한테 뭐야? 요렇게 얘기해요. 이 법인의 직원들을 데려오세요. 누구 데려오고? 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세요. 직원 이름. 그럼 뭘까요? A. 직원은 자연인, 법인? 자연인. 그러면 A한테 돈을 대출하겠죠. A만 할까요? 아니면 직원들 거의 다 할까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 사람이 뭐 할까, 이렇게. 대출할까, 안 할까? 그러면 이 ABC들은 실제 대출 의사가 없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행에서. 아니야, 큰일 나. 그러면 바로 좀 큰일 나요. 누구한테? A한테 입금시켜서 A가 자발적으로 집어넣죠.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자, 이 사실을 은행이 알까 모를까? 알아야 전부 다. 그러면
통장을 전부 다 누가 갖고 있을까요? 법인에서 이 각자 통장을 전부 다 관리하겠죠. 그래서 이자를 다 누가 내줍니까? 이자 다 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되게 괜찮은데 이제 갑자기 뭐가 돼서 이 학교 법인에 또 누구께서 이사장께서 혹시 학교를 경하지 않고 자꾸 돈을 딴 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자를 못 내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누구한테 이제 딱 들어갈까? 각각 개인한테 뭐 상환하세요? 대출금 상환, 기한이익 상실. 그럼 A, B, C, D는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쓴 건데? 그러니까 이 A, B, C는 뭐가 있습니까? 이 대출 약정할 때 뭐 할 때? 우리는 지인이 아닌 뭐 한 거다? 지인이 아닌 뭐 한 거다? 대출한 거다. 이 사실에서 이 은행은 뭐다? R 또는 R. R 또는 R이 뭐죠?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다. 해서 법원에 뭐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설령 은행이 뭐 했다 하더라도 책임지세요. 아셨어요? 그게 판례 태도인데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없으면 몇 조 무효도 아니고 108조 무효도 아니에요. 대출 약정서는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인한 자가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꽃이잖아 지금 뭐야? 알았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 또 뭐 하고 싶어 또? 무효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출 이야기가 나오면 무슨 단어를 찾아라? 없으면 107조 비진이 표시이다 아닙니다. 통정도 아닙니다. 사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자, 2번에 1번 볼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원칙이 무효예요? 원칙 유효. 자, 그 다음 맨 밑에 5번 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모두 무효를 원하는 사람. 아까 뭐 기억나요?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아시세요?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무효 주장.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다툽니다. 갑이 을의 악의 또는 유가실 둘 중 하나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아니다. 을 스스로 선의 또한 무가실 책임을 진다. 하나 둘 셋. 갑이 을의 악의 또는 유가실 둘 중 하나 책임을 진다. 아니다. 을 스스로 선의 또한 무가실 입증 책임을 진다. 지금 방금 했잖아.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그러면 을은 유효 주장 무효 주장? 을은 유효 주장. 갑은 그럼 입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갑이 을의 뭐를?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무효가 될 것이고 입증 못하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을 스스로 선의 또한 무가실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무효 타고 들어갔습니다. 못 타고 들어갔어요. 무효 타고 들어갔을 때 병이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죠. 자, 갑하고 병이 싸웁니다. 입증 책임 갑한테 있을까? 병한테 있을까? 왜요? 무효 갑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선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된다는 그런 걸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측에 3번 박스 하세요.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 증여. 이게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뭐구나. 통정의 표시가 아니고 뭐구나. 107조 지인의 한사의 표시는 딱 와야 돼요.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선악 관계없이 무효이다. 틀렸죠?
두 번째,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르고 과실이 없는 경우. 이게 뭐죠? 모르고. 선의 또한 무과실이죠. 그럼 증여 계약은 뭐하므로? 을은 이 수익권 뭐한다? 취득하죠. 3번은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으면 뭐요? 알았더라도 첫 번째 알에 걸렸죠. 그럼 유효가 아니고 뭐요? 무효. 네 번째는 계약 체결 시 주의를 다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이게 두 번째 알이지. 앞에 거 알이 아니라도 두 번째 알 걸렸으면 무효죠. 틀렸겠죠. 다섯 번째는 을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병, 선의병이죠. 갑은 증여 무효를 주장해서 병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네, 4번 질문은 이제 이거 장난치는 거죠, 이게. 4번 연습하셔야 돼요. 진이 아닌 증여. 자, 1번 을이 악이면 부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3번 을이 선입니다. 을병이 순차 취득한다? 따져봐야 되죠. 을이 뭐만 가지고 안 돼? 서지만 가지고 안 돼. 3번은 딱 나오죠. 3번 뭐죠? 을이 선이 또한 무과실이면 뒷사람은 수익권 취득하겠죠. 3번은 방패라고 그러죠. 뭐라 한다? 방패. 자, 네 번째는 을이 선이 무과실 보호받으면 병은 악인 때 수익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다섯 번째, 을이 악이면 보호받지 못하죠. 병은 언제나 수익권 취득할까요? 찾아봐야죠. 선이 일 때 취득하고 악일 때 취득 못하죠. 그러니까 4번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찾으실 때 치우면 안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네, 하나만 더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5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 1.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으로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원을 돈을 대여한 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미 교직원의 금원 차용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자, 읽으시면서 키워드가 뭐예요? 대출 아니야, 대출. 그럼 무슨 단어가 없어? 그러면 뭐가 아니다? 107조 무효도 아니고 108조 무효도 아니야. 그 대출 약정서가. 그럼 유일한 얘기니까 사인한 자가 결국 뭐 해야 돼요?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대출 나오면 뭐 찾아라? 양해 찾으면 될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